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다미연 이청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어서 하반기 운기 알아볼 건데요. 네. 오늘은 이제 호랑이띠, 네. 범띠분들 알아볼 건데, 이분들의 하반기 운기 자세히 알아보기 앞서서 좀 이분들만의 성격이나 네. 성향이 어떤 면들이 좀 있는지 먼저 한번 말씀 드릴게요. 네, 호랑이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대쪽 같은 성향을 지니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호불호가 강하다고 해야 되죠.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고 이게 정확하신 분들이 많이 보여지시고, 그리고 애매모호한 성향보다도 맺고 끊는 걸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러세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를 이제 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빠른 실천력, 실행력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이 보여지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부분이 좀 거의 다 좀 종합적인 부분인 건가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삶은 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었나요? 우리 호랑이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풀리시는 분들은 또 잘 풀리고 못 풀리시는 분들은 또 안 풀렸던 이런 중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보여지시기 때문에, 근데 또 이것도 직업군에 따라서 틀려요. 공직에 앉아 계신다거나 어떤 대기업에 종사를 하신다거나 이런 좀 안정적인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차치를 하고 봤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신 분들과 잘 안 풀리는 분들의 격차가 좀 큰 띠로 보여지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좀 잘 되거나 아니면 좀 네. 잘 안 되거나.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올해를 봤을 때 올해 상반기 때는 좀 어땠어요, 선생님? 또 이 호랑이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특징적인 게 네. 초년에 잘 풀렸더라도 이 중년에 갑자기 꺾이는 이런 수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야 되는 시기에 어떤 대쪽 같은 결정을 내리시고 뭔가를 이제 잘못 선택을 하셨다거나 그릇 조금 이제 틀 안에서 벗어난 길을 가셨다거나 어떤 실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호랑이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상반기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보여지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잘 풀렸던 분들도 계시고 잘 하다가도 또 엎어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잘 해오던 일을 자기 스스로가 이제 엎어뜨리는 거죠. 뭐 아니면 도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성과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보여지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보실 것 같은데. 네. 하반기는 좀 어떤가요? 하반기에는 사실 호랑이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새로운 어떤 거를 시도를 하기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거를 좀 다져나가는 시기로 봐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거를 시작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준비가 완벽하게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잘 다 되어 있으면 내가 마음먹기가 자신감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자신감이 한 2번, 3번 반복해서 올라올 정도로 좀 점검을 또 여러 번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이 이제 일을 열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또 보여지시고,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한 번에 많은 것을 얻기가 좀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인 거에 있어서 그 노력에 대한 결과를 빨리 이제 기대를 한다고 하면 좀 실망감이 들어올 수가 있죠. 네네. 그래서 좀 모든 것에는 다 때와 시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가 지금 당장 빨리 따라오질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 기다려주시는 이런 인내심이 필요하겠다. 네, 그러시네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하고 또 합의가 이루어지는 분들이 많이 보여지세요. 인간관계가 좀 원만해지시는 분들, 그리고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는 자리가 모임이나 이런 게 많아지시는 분들이 또 덜어 보여지시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내가 해준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본인의 위상이 드높아지는 결과로 이제 따라온다고 하시니까 주위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티격이 나지 않게, 특히나 감정 분란 생기지 않게, 왜냐면 호랑이띠에 해당되시는 분들 대체적으로 잘 하시다 갑자기 감정 기복에 따라서 욱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이제 감정 다툼 없이 원만하게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인간관계 어떤 모임에 나가서든 이렇게 열어가시면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작용들, 상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타인으로부터 어떤 마음을 베풀었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생각했을 때 그럼 하반기에 그럼 좀 괜찮은 부분은 좀 어떤 거예요? 하반기 부분에서 가장 괜찮은 분들은 특히 50대, 60대로 보여지시는 분들인데 금전이 많이 힘드셨던 분들은 일부분 해소가 되는 기운들이 들어와요. 예, 그리고 이제 좀 답답한 일들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30대, 40대 분들이에요. 내가 어떤 잘 안 풀리는 일, 그것으로 인해서 좀 답답했던 것들이 전체적인 것 다는 아니지만 내가 노력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보상을 받는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요거는 이제 아주 좋은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 여기 호랑이띠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40대 분들 좀 많이 보여지시는데 어떤 내가 본의 아니게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된다거나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순발력을 발휘해야 되고 임기응변에 대처해야 되는 분들이 또 많이 보여지시는데 경쟁 구도에 놓인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하신 게 가장 좋냐면 저 사람을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한테 집중을 하시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좀 있을까요? 네, 우리 호랑이띠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서 또 관제수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젊은 분들에 해당이 되세요. 30대, 40대 분들. 그러니까 술을 좀 많이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게 되면은 더 실수가 잘 나오는 띠가 호랑이띠예요. 특히나 말실수. 그 감정 분란, 별것도 아닌 일을 그냥 넘겨갈 수도 있는 것을 갖다가 결국에는 이 법정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일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술은 적당하게 드시는 게 좋겠다. 그러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모든 호랑이띠가 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자세한 건 상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 호랑이띠 분들에게 마무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호랑이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도라고 해야 되죠. 내 감정에 따라서 이 중심을 지키는 것을 잘 하시면 큰 문제 없이 무사무탈이 이제 올해 잘 넘겨갈 수 있겠다 하시고, 그리고 이 평정심을 유지하시면 하실수록 좋은 운기를 끌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지시기 때문에 감정 기복이 들어올 때 항상 어떤 상황이나 그 타인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상황과 타인에게 집중하기보다는 항상 나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나를 다시 점검해보고 돌아보면서 이 중심을 잘 잡으려는 마음을 내시면 좋겠다 하시네요. 우리 호랑이띠에 해당되시는 분들 사실 좋은 운기, 하반기에는 좋은 운기도 들어오고 안 좋은 운기도 같이 들어와요. 반반씩 들어오시기 때문에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것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운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운기가 조금 안 좋은 운기가 들어오시는 분들도 안 된다는 거 아니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운기가 조금 약하면은 평소보다 운기가 열릴 때보다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는 그 부분, 그 차이일 뿐이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내가 하고자 했던 일 추진력 있게 자신감 갖고 쭉 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천명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세 편, 네. 이제 세 번째 촬영인데요. 네네. 이제 막 유튜브 찍어서 좀 뭐 떨리거나 긴장은 별로 안 되시고 보이시는데 네네. 그런가요, 선생님? 뭐 그냥 신을 실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저의 역할은 뭐 전달자니까요. 크게 긴장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한번 이어서 한번 알아볼 텐데 네. 오늘은 세 번째로 이제 호랑이 네네. 범띠 분들 한번 알아볼 거예요. 범띠. 네. 네, 그래서 이 호랑이띠 분들의 하반기 운세를 좀 알아보기 전에 네. 이분들의 삶을, 인생을 좀 둘러보면 네. 좀 어떤 성격이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좀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을까요? 성격 한번 볼게요. 우리 호랑이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도 우리 이전 영상에서 찍었던 소띠 분들처럼 네네. 추진력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소띠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네. 우리 소띠 분들은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우직하게 가는 스타일이라면 네네. 호랑이띠 분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추진력인데 여기는 정말 내가 뭔가에 꽂혀서 미친 듯이 파고드는 성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분들은 자기가 내가 원하는 일에만 이렇게 꽂혀서 가시는 분들이고 일에 대한 스스로의 호불호가 되게 심하신 분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네네. 내가 뭔가 이렇게 딱 꽂혀야지 하는 사람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살아온 삶도 내가 이렇게 그 원하는 바를 일찍부터 하신 분들은 좀 일찍부터 성공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게 아니면 계속 헤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순탄하게 풀리는 경우가 많고 그게 아니면 자꾸 특히나 주변 사람들이랑 부딪혀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호랑이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좀 성격이 좀 센 편이기도 한가요? 전반적으로 점사를 볼 때나 뭐 이렇게 사주를 들여다보면은 성격이 좀 세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 네. 그래요? 좀 자기 주장이 좀 강하다거나. 예, 맞습니다. 혹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주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사주에 따라서 좀 현실적이기보다는 이상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높은 자리를 꿈꾸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약간 목표를 좀 높게 설정한 네. 다음에 그걸 네. 이루기 위해서 네, 달려나가는 맞습니다. 편인가요? 네. 그래서 특히나 그 사주의 그런 대부분 범띠 같은 경우는 이상주의자적인 성향들이 좀 가지고 계신데요. 거기에 사주에 추가적인 그 현실 감각이랑 추진력이 붙으면은 되게 일찍부터 성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은 네. 미리 좀 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호랑이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띠 분들에 비해서 네, 네. 좀 인생이 고달픈 분들이 많았나요? 아니면 그쪽 좀 괜찮았던 분들이 많았나요? 제가 점사로 보거나 혹은 이제 뭐 다른 사례로 봤던 호랑이띠 분들 같은 경우는 네네. 소띠 분들이랑 좀 비슷한 성향이긴 한데 네네. 이 시기와 운, 특히나 이분들 뭐 어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호랑이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때와 시기를 잘 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좀 타이밍이 안 좋았다던가 혹은 이제 좀 초년에 집안이 좀 불행했다던가 그러신 분들은 좀 평생을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집안이 됐건 내 주변 사람이 됐건 시기가 됐건 나를 좀 받쳐주는 요소들이 있으면은 좀 빠르게 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약간 이것도 다 개인 편차는 좀 예,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드린 말씀에 대해서 좀 이어가자면 그 본인의 사주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범띠분들 같은 경우는 집안이라든가 혹은 나의 초년 운이 좀 중요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분들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좀 어때요? 소띠랑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은 뭐냐면 내가 리드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호불호는 똑같이 소띠처럼 심한데 이분들은 소띠와 다른 점은 내가 리드를 해야 되고 내가 머리가 돼야 되고 내 계획하에 남들이 움직여야 되고 그런 성향들을 좀 가지고 계세요. 네. 아 그래요? 네네. 약간 주변 사람들이 약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네네. 그래서 내가 우두머리가 돼야 되는 사람. 네. 그래서 그게 잘 맞으면 이제 나와 같이 그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들도 많고요. 그 시기가 잘 안 맞으면은 혼자서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요? 네, 좀 외로운 발자들도 있고요. 네. 네, 지금 그러면 이 호랑이띠 분들이 2025년을 좀 본다면 네. 상반기는 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네. 호랑이띠 분들 같은 경우에 상반기를 들여다보면 이분들은 제가 보이는 거는 이 주변 사람들과의 시비나 다툼이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적인 것보다도 특히나 올 상반기 그리고 특히나 이 5월에서 6월 양력으로 요 시기에는 좀 주변 사람들과의 시비 구설 다툼이 많았지 않았나 그렇게 사람들과 자꾸 이렇게 싸우고 부딪히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아 네. 좀 인간관계에 대해서 약간 좀 예. 그런 부분 좀 있었겠네요. 네네.
그럼 하반기 좀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네. 하반기 운기 네. 어떻게 흘러갈지 좀 설명 부탁드려요. 네. 우리 범띠 같은 분들은 올 하반기는 상반기에는 그렇게 사람들이랑 좀 부딪히고 다투고 그런 구설 시비가 있었다면 하반기에는 그런 구설 시비는 좀 줄어들거든요. 대신에 이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 장마 끝나고 이제 그 마지막 휴가철 있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가을이 넘어갈 때쯤이니까 양력으로 8월에서 9월쯤 요때는 이분들이 좀 사고수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물놀이 갈 때나 혹은 이제 특히나 운전하실 때 네, 운전하실 때 올해 8, 9월은 이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안전 운전하시고 좀 사고수들이 계속 보여서 그 물놀이를 가시더라도 좀 안전하게 다녀오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 비 많이 올 때 뭐 또 장마철이다 보니까 네네네네. 또 빗길 운전할 때 또 미끄러져서 사고수 같은 경우는 네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도 네. 좀 기대해 볼 만한 운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저희 신랑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그런 사고수만 좀 조심하면 연말에는 연말 연초가 넘어가는 그 시기에는 이분들이 좀 제가 보이는 거는 어떤 계약이라든지 혹은 문서라든지 이런 거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연말 연초에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에서 가을에는 사고수를 좀 조심하시고 날짜로는 8월에서 9월 그때는 사고수를 좀 조심하시고 올 연말 연초가 되면은 문서나 혹은 이제 그 사업하시는 분들 계약을 따낼 수 있는 시기가 온다고 하니까 사업 계약 혹은 이제 문서 관련된 운은 좀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한 번 더 네네. 이제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네. 모든 호랑이띠가 또 같진 않기 때문에 네네. 네, 자세한 거는 개별 상담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호랑이띠 분들에게 네. 좀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는 사람 관계에서 좀 많이 피곤하셨던 일들이 있었다면 하반기가 되면 그 일들은 좀 줄어들 거고요. 대신에 올 장마철 그리고 이제 늦 휴가철에는 운전 조심하시고 사고 조심하시고 그렇게 지나다 보면은 연말 연초에는 문서운이 들어오니까 남은 하반기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선생님 개별 상담 통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또 네. 저희는 다음 띠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명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자, 저희가 이제 하반기 띠 운세를 알아보기 시작했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띠 좀 알아볼까요? 범띠 볼래요. 범띠요? 우리 PD님이 범띠래. 맞습니다. 그래서 범띠 한번 봐보려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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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제 운기가 좀 궁금하긴 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PD님은 어차피 다른 뭐 선생님들도 많이 네. 뭐 찍으러 다니시니까 다른 데서 많이 봐주실 거고 저는 전체적인 거 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제 하반기 운기 알아볼 건데요. 네네. 그 전에 이분들만의 또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아, 또 어떤 성격 성향을 띠고 있을까요? 이 진짜 범띠 중에 아까 범띠 중에가 아니지 범띠는 확연하게 딱 티가 나. 하나밖에 모르고 하나에 꽂히면 그거밖에 몰라. 아니 어떻게 앞도 뒤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왜 이것밖에 몰라? 그럼 얘 이것 좀 보지 말고 이것도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러고만 있어. 미치겠어. 우리가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지만 네. 융통성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 왜? 하나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거밖에 몰라. 안 들려. 듣고 있어요. 네. 계속 여기만 빠져 있는 거야. 하나밖에 몰라요. 유독 심한 게 범띠예요. 본인의 고집이 좀 있는 그런 스타일인가요? 뭐 고집도 고집인데 네. 우리가 이제 조금 좋게 얘기하면 장점이자 단점이고 네.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멀티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네. 나는 이거 집중하고 있으니까 건들지 마야.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다 끝나고 나면 네 얘기를 들어주고 너를 바라봐주고 할 테니까 일단 나 이거 하고 있으니까 건들지 마야. 나 이거에 꽂혀 있어. 할 줄 몰라서 아니니까 그런 줄 알아? 하고 난 내 것만 하고 있어. 자기 중심적인. 아주 내중심적인 거죠. 그래요? 네, 상당히 심합니다 이게. 근데 이게 그렇게 막 안 좋게만 볼 수는 없잖아요. 안 좋게 볼 수 없지. 근데 우리가 네. 요즘 세상에는 멀티가 돼야 되는 세상이잖아. 그렇긴 하죠. 근데
옛날에는 그래. 근데 지금 뭐 옛날 시대로 얘기하면 네. 옛날에는 한 가지만 잘해도 괜찮은 성향이 있는가 하면 옛날에는 더더욱 멀티를 선호하는 시대고 요즘 뭐 20, 30대, 20대를 보면 한 가지만 잘해도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뭐 범띠가 사랑받을 수는 있어. 근데 어른들이 봤을 땐 답답해. 아 그래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들만의 그런가요? 요즘 20대, 10대 뭐 생각하면 네. 우린 거기에서 숟가락도 못 얹어. 왜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충족을 하고 살고 네. 그리고 이것만 잘하면 됐지. 뭘 얼마나 더. 라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라떼 되면 안 되니까 일단 범띠는 꽂히면 하나밖에 모른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쉽지 않은 분들이 많겠네요. 네. 이게 지금 성향의 어린이들은 좋을지, 그러니까 젊은 시대들은 좋을지 몰라도 네. 나이 먹은 시대에서는 답답한 거지. 누가 봐도 쟤 저렇구나라는 게 나 얼굴에 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지. 그래요? 그럼 친구들 사이에서나 약간 직장에서도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불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불화를 일으키지 않고 입을 닫겠지.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네. 자기 표현력을 구주해서 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 스타일로 얘기하면 무신 거고 지금 스타일로 얘기하면 내 중심이나 내 존재감에 대한 이 중심이 내 거가 강하기 때문에 범접하지 말라고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는 거고 어찌됐든 네가 들어온데 나는 신경 안 쓸 거니까 난 지금 현재 내가 관심 있는 거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할 거니까 라는 게 중심이 너무 강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냐? 할 부분만 한다. 해야 되는 그 충족에 대한 그 부분만 한다.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그 이상을 하지 않는다.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할 수 있어요. 들을수록 좀 쉽지 않네요. 네. 근데 지금 젊은 시대에는 지금 현재 범띠 같이 생활하는 게 맞지. 옛날 시대는 아닌 거고. 아니에요? 아닌 거고. 그래요? 요즘 시대에는 맞지 이게. 왜냐면 서로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되지? 서로의 한 명 한 명이 본인의 성향이나 본인의 존재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뚜렷하고 그걸 범접하지 말고 내가 뱉은 말이 있으면 그 뱉은 말에 대한 그 말만 성립을 하고 이해를 하는 거지.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던지면 그 말뜻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풀이하면서 생각을 해야 됐거든. 근데 지금 사람들은 지금 이제 젊은 시대들은 뱉으면 그 뱉은 게 다야. 뒷말이나 무언가를 붙이거나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 단어를 쓰지 이 직접적인 단어를 쓰면서 옛날같이 생각하는 단어를 쓰는 문장법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 뱉으면 요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왜 다른 것까지 이해해달라고 얘기하죠? 라고 얘기를 하는 우린 구시대가 라떼가 되는 거지. 근데 요즘 시대에는 지금 이 성향의 이 범띠는 뭐 20대부터는 자라가는 거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현실판으로 맞는 시대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아직까지는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많다. 그쵸. 이제 그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중장년층 분들 보면 인생이 좀 어땠어요? 이거는 조금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범띠 뭐를 해볼까? 뭐 64세 이민생 범띠도 마찬가지고 갑인생 범띠도 마찬가지고 네. 신조는 강하지만 무언가를 뜻을 이뤘을 때 타협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이거든. 왜냐면은 주장이 되게 강한 성향이기 때문에 네. 타협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수용하지 않거든요, 잘. 왜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뭐 대놓고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해를 하지만 절대 마음에서 수용하지 않습니다. 받아주지 않는 것 자체가 수용하지 않는 건데 이거를 이해한다라고 할 수 없고 타협한다라고 할 수 없거든. 본인 주장들이 무지하게 강한 스타일이고 본인이 생각하는 건 다 해야 되고 생각하는 게 거의 옳다고 봐야 돼요. 왜 틀리면 틀린 거에 대한 답변을 얘기하세요 상대방한테 제시했을 때 우리는 통상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통상 얘기는 중요치 않아. 내가 알아듣고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화법으로 얘기를 해라고 했을 때 이해해주고 타협을 할 수 있거든. 그렇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요.
그럼 약간 음.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음.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더 확고하게 있으신 분들이 많겠네요. 아무래도 우리는 라떼니까. 네, 라떼니까. 가부장적이거나. 그럴 수밖에 없지. 옛날에는 라떼 아닌 경우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딨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네. 시대 변화도 오는 거고 그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끌고 올 수 있었거든. 본인 직업에 대한 신념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계획한 게 있으면 내가 이걸 해낼 거야라고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한다라는 그 자부감, 자신감 뭐 이런 게 조금 더 강한 거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부심이 있어. 자기가 무언가를 하더라도 본인 일에 대한 자부심은 깨깔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아, 그래요? 이런 부분은 좀 멋있는 부분이 있네요. 멋있다고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지. 근데 이제 그게 선을 많이 넘었을 때는 우리가 오바라는 단어를 쓰잖아. 그랬을 때,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까지 안 해도 남이 봤을 땐 그렇지 않은데 조금 약간 너무 그거에 대한 본인의 일에 있어서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 뭐 본인이 잘 알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을 볼 수는 있겠지만 아는 거에 있어서는 목소리가 너무 크고 자신감이 너무 오르고 자부심도 너무 강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조금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조금 버거울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제 점사 보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피디님 얼굴 안 봐서 모르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네네. 네. 저희 오늘 주제가 이제 올해 을사년의 하반기잖아요. 네. 그 전에 상반기가 이제 거의 끝맞음. 그쵸. 이제 상반기는 좀 어땠어요? 우리 을사년의 범띠는 조금 쉽지 않다. 왜냐면 오히려 범띠는 상반기 때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좋은 사람보다 나쁜 사람이 더 우리가 비율로 100대 뭐 50대 50으로 봤을 때는 좋은 사람보다는 안 좋은 사람이 더 많겠지만 하반기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을사년에 들어와서는 범띠는 조금 쉽지 않다.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범띠 분들은 본인이 계획한 게 딱딱딱딱 있으면 이대로 풀어져야 돼. 이대로 풀어지지 않으면 이거 뭐지? 이러거든.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야 그래도 평타 찍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도 아니야. 이건 이렇게 아니야. 내 생각도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이건 아니야. 이게 되게 강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만족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아니야. 올해는 별로야. 내가 봤을 때는 작년 재작년보다 내가 더 안 좋아 올해. 이렇게 나와. 왜냐면 본인이 계획을 짜놓고 말 그대로 계획을 짜놔가지고 쫙쫙쫙쫙 써놨는데 여기에서 순번이 바뀌던 여기에서 뭔가 하나 빠지던 그럼 왜 이러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왜 이러지?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 그래서 올해 범띠는 조금 쉽지 않다? 조금 계획한 부분들을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내려놓고 우리가 빡빡하게 딱 원래 성향대로 짝짝짝 짜임새 있게 했다라고 하면 조금 이걸 풀어서 조금 여유롭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우유부단하게 조금 풀어갔으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계획적인 것뿐만 아니라 좀 즉흥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틀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뚜껑이 살짝 열리거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열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 계획을 벌써 짜놨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유하게 풀어놔야지만이 이것도 집어넣을 수 있고 저것도 집어넣을 수 있거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제 원래 철두철미한 이 빡센 거를 없애고 조금 유유하게 탄탄한 거 조금 유하게 풀어놓자. 스프링 조금 풀어지듯이 조금 풀어놓고 나면 그래도 조금 내가 생각하는 만족도나 무언가 했을 때 그거에 요만큼이니까 이만큼으로 충분해. 됐어. 올해는 이 정도면 되지 뭐 하는 내가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유하게 가자. 하반기에 조금 쉽지 않다. 상반기에 못했던 거 하반기에 메꾸려고 하지 말고 그건 내 욕심. 그러니까 조금만 유하게 가다 보면 조금 만족도는 더 높아지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지 합리화로 인해서 우리가 올해만 사는 거 아니고 내년도 살아야 되니까 조금 유하게 꽂히지 말고 스프링처럼 우리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유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럼 하반기에 뭐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있을까요? 몸 조심 말 조심이지. 왜? 이게 네. 내가 생각한 대로 이게 지금 나아가지 않았잖아. 1, 2, 3, 4, 5번이 지금 나아가지 않았잖아. 그러면 이게 버럭하고 순간 있잖아. 필터링 없이 바로 나오거든. 이거 부분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이거는 뭐야? 버럭이거든. 그리고 원래 실수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한 이 지금 개요가 1, 2, 3, 4, 5번이 깨졌단 말이야. 그럼 순간 내가 이걸 생각해가지고 누군가가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막 뭔가를 이제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딱 건드려 그러면 필터링 없이 그냥 뱉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뭐라고 해야 되지? 긴장감을 늦추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내가 실수를 안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아차 싶으면서도 뱉는 게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말조심만 하면 생각 없이 필터링 없이 나오면 상대방들은 상처받는다니까. 근데 본인은 그거를 그렇게 왜 상처를 받지라고 하거든. 왜? 나는 아무 감정 없이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방도 감정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말의 그 문장의 단어에 그런 뜻을 의미할 들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 안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뱉었으니까 생각 안 하고 받아야 되는데 사람은 상대적인 거라 나랑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우리 조금 걸을 거 걸어가면서 표현법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이제 범띠 같은 경우에는 다리, 발, 하체가 다치는 운이 들어오니까 조금 발 위주로, 발목 위주로, 하체 위주로. 우리가 하체라고 생각하면 무릎 밑으로죠. 무릎을 포함해서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하반기 저희 운기 좀 알아보는데 너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혹시 기대할 부분은 없을까요, 선생님? 자기 띠라서 그러는 거야? 원래 이 사주는 범띠 분들은 대체적으로 기본기에 사주에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재물을 가지고 사주에 돈을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얼마만큼 내가 이거를 부하게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가지고 요리할 수 있느냐의 차이인데 뭐라고 하지? 유한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틀에 박힌 돈 외에는 정말 벌기 쉽지 않다. 이거를 조금 유해지면 우리가 말빨 좋은 사람들이 사업성이 좋고 사업성이 좋은 사람들이 돈도 벌 수 있잖아요. 조금 유해져야지만이 그걸 가지고 놀 수도 있고 부릴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 기본 사주를 가지고 뭐 불리지도 못하고 늘리지도 못하는 건 정말 그 사주를 가지고 있는 게 아깝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사주에 따라오는 이 복들은 우리 누리고 부리고 사는 게 제일 좋다라고 봐요. 기본기의 재물은 다른 띠에 비해서는 꽤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유학에 가는 게 가장 필요하겠네요. 그럼. 네, 꼰대짓 하면 안 돼요. 꽂히시면 안 되고. 말씀이 시원시원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호랑이띠, 범띠 분들을 알아봤는데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든 호랑이띠가 다 똑같은 운기는 아니기 때문에 아우 당연하죠. 그쵸? 모든 호랑이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된다? 꼰대 된다. 그 나를 포함하면 꼰대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 상담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호랑이띠 분들에게 마무리 인사 한 말씀. 올해 내가 다치지 않고만 가도 올해 하나는 돈 버는 한 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체 하체 쪽으로 발목 쪽으로 원체 우리가 한번 다치면 뭐 잠깐 고친다고 해서 낫는 병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체의 다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 다쳤을 때 1년, 2년도 더 끌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장기에 조금 안 좋은 몸이다, 질질 끌고 가는 몸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하반기 때는 되도록이면은 이제 하체 위주로, 다리 위주로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하반기 때 유해진다라고 하면 그래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의 자산은 불어나는 거는 어느 뭐 띠든지 마찬가지지만 올해 범띠는 하반기 때는 조금 불어날 수 있어요. 불어나는 것과 늘려지는 거는 늘어나는 것은 틀리기 때문에 불어나는 자산으로 불리는 지금 띠예요. 늘리는 자산 아니고요. 불어나는 자산으로 불릴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선생님 저희도 다음 영상에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고생했습니다.